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 1패 1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어제도 메이저리그와 NBA, 해외 축구 조합픽들이 적중했고 2023년에도 스포츠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나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높은 적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는 야구 시즌에는 승 1패 조합픽을, 농구 시즌에는 승 5패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입 기간 동안 매일매일 프로토와 토토 조합픽을 멤버십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타 채널에서 조합픽을 한 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한 달 동안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정반대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LG는 직전 잠실 라이벌 두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3연승에 성공했고, 반면 키움은 직전 SSG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4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홈팀 LG 선발은 에던 플러코입니다. 플러코는 올 시즌 6경기 5승 0패, 평균 자책점 1.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승 1위, 평균 자책점 3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LG의 에이스로 등극한 플러코입니다. 이미 4월 4일 키움전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동안 자책점 없이 2피안타만을 허용하며 키움 타선을 상대로 호투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LG 타선에서는 최근 박동원의 방망이가 뜨겁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홈런 3개를 몰아쳐 올 시즌 홈런 7개를 기록하고 있고, 현재 홈런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박동원입니다. 타율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베테랑 김현수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외국인 용병 오스틴도 준수한 타율과 타점을 기록하면서 타선의 무게감을 더하며 현재 팀 타율을 비롯한 각종 공격 지표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LG입니다. 시즌 초반 무리한 도루 시도 및 주루 플레이가 아쉬웠던 LG인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이 점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위권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선발도 플러코인 만큼 공수에서 키움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키움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입니다. 후라도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3승 3패, 평균 자책점 2.70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최근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는 13이닝 동안 1자책점만을 허용하면서 2승을 챙긴 후라도입니다. 다만 후라도의 KBO 데뷔전이었던 4월 4일 LG전에서 6이닝 동안 3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었던 만큼 후라도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만나는 타율 1위 LG 타선을 상대로 얼만큼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키움 타선은 올 시즌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김혜성과 득점권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용병 에디슨 러셀이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이정우가 최근 안타 맛을 조금씩 보고 있지만 지난해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고, 앞서 말씀드린 김혜성과 러셀, 삼성으로부터 합류한 이원석을 제외하면 3할 타자가 없는 키움입니다. 특히 중하위권 타순에서 제 몫을 해줘야 할 김희집과 김태진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LG전 역시 김혜성과 러셀, 이정우로 구성된 상위 타선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공수 양면에서 홈팀 LG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더군다나 LG는 직전 두산과의 3연전 중에서 2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는 반면 키움은 SSG와 3연전을 모두 치렀던 만큼 체력적으로도 홈팀 LG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롯데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 우천 취소로 인해 경기를 하지 못한 롯데와
최근 3연패에 빠진 두산이 만났습니다. 올 시즌 13년 만에 9연승을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입니다. 다만 선발 투수진의 성적은 24경기 6승 7패, 평균 자책점 5.27을 기록하며 10개 구단 선발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입니다. 외국인 원투펀치 스트레일리와 반즈, 토종 에이스 박세웅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롯데의 원년 외국인 에이스 스트레일리가 이번 두산전 선발 투수입니다. 스트레일리는 올 시즌 패스트볼 구속이 감소하면서 변화구 의존도가 커졌고 9위가 떨어진 만큼 KBO 타자들에게 쉽게 공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5경기에 등판해 2패만을 기록하고 있고 평균 자책점은 5.82에 달합니다. 이미 4월 1일 두산전에서 5이닝 동안 3자책점을 기록하며 다소 고전했었던 스트레일리입니다. 선발진이 부진한 대신 올 시즌 불펜진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롯데인 만큼 이번 경기 스트레일리가 얼만큼 이닝을 소화해주고 불펜으로 마운드를 넘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롯데 타선에서는 두산으로부터 방출당했던 안건수가 타율 3할대를 유지하며 올 시즌 맹활약하고 있고 베테랑 전준우와 안치홍도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용병 렉스도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4경기 연속 경기를 하지 못한 롯데인 만큼 타자들의 경기 감각 및 타격감이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가 이번 두산전에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두산은 얼마 전 하나에게 2연패, 직전 잠실 라이벌 LG에게 대패를 당하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최하위 하나에게 연패한 데 이어 직전 LG전은 에이스 곽빈이 경기 초반 조기에 무너지며 11대1로 대패를 당한 두산입니다. 최근 두산은 경기 결과와 내용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좋지 않은 흐름을 끊기 위해 외국인 에이스 라울 알칸타라가 롯데전 등판합니다. 알칸타라는 시즌 개막전이었던 롯데전을 제외하면 최근 5번의 등판에서 31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단 3자책점만을 내주며 완전히 0점이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삼진 능력과 이닝 소화력도 출중한 만큼 타선이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주면 확실한 1승 카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두산 타선은 타격감이 좋지 못한데 두산은 현재 10개 구단 중 팀 타율 9위를 기록하고 있고 득점권 타율 또한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원에게 홈런 1위 자리를 내준 양석환도 최근 7경기째 홈런 소식이 없고 안방마님 양의지는 올 시즌 홈런이 1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용병 로하스와 주포 김재환이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건 다행인 부분이지만 득점권 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점수를 내줘야 할 때 내주지 못하는 공격 상황이 자주 보이는 두산입니다. 이번 경기 에이스 알칸타라가 출격하는 만큼 타선이 힘을 내줘야 하는 두산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최근 두산의 경기력과 롯데의 올 시즌 좋은 흐름이 투표율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롯데의 선발 스트레일리가 올 시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 선발 알칸타라는 날이 지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롯데가 4일 연속으로 경기를 하지 못했는데 체력적으로는 확실히 우위에 있겠지만 경기 감각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시즌 초반 좋았던 흐름이 한번 끊겼다는 점과 두산이 연패를 끊기 위해 에이스 알칸타라를 필두로 총력전을 펼친다면 경기가 상당히 박빙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경기 결과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최근 3연패에 빠진 KT와 우천 취소로 인해 최근 4경기 연속 경기를 하지 못한 NC가 만났습니다. 홈팀 KT는 시즌 초반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리그 10위로 추락했습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박병호를 비롯해 배정대와 황재균이 부상 아웃된 상황이고 불펜도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10일부터는 박병호가 엔트리에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직전 하나전에서 최근 KT 마운드의 에이스라 할 수 있었던 엄상백이 무너지면서 하나에게 9위 자리를 내주고만 KT입니다. 연패를 끊기 위해 이번 경기는 에이스 웨스 벤자민이 선발 등판합니다. 다만 이 벤자민도 에이스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 등판에서 연이어 실점을 기록하면서 어느덧 평균 자책점이 5.40으로 높아졌습니다. 시즌이 개막된 이후 구속이 떨어졌고 최근 5번의 등판에서 모두 3실점 이상씩 기록하며 공략을 당하고 있는 벤자민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로서 얼만큼 이닝을 버텨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KT 타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시즌 초반 타선을 이끌던 선수들이 최근 부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율 리그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알포드 역시 부상으로 인해 2경기 결장했었고 복귀전이었던 하나전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현재 KT는 팀 타율 1위인 LG에 이어서 팀 타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베테랑 장성우와 박경수가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점과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혁의 활약, 주전들의 이탈로 인해 최근 기회를 얻고 있는 문상철과 홍현빈, 이시원의 활약도 준수한 만큼 알포드만 다시 살아난다면 확실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타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NC의 선발 투수는 에릭 패디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에 입성하자마자 최고 투수 반열에 오른 패디입니다. 패디는 올 시즌 6경기에 등판해 4승 1패, 평균 자책점 0.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데뷔 시즌부터 KBO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는 패디입니다. 4월 13일 KT전에서는 6이닝 동안 1자책점만을 허용하며 호투했지만 야수들의 실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아쉽게 패전을 기록했던 패디입니다. 올 시즌 유일하게 패배를 안겨준 상대가 다름 아닌 KT였던 만큼 서력을 노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디의 피칭 내용이 좋지 못했던 게 아니라 팀 동료들의 실책으로 인한 패전이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패디입니다. 타선에서는 베테랑 손아섭과 박민우의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 외국인 용병 타자 마틴이 부상으로부터 복귀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천재환과 윤영철, 서호철 등이 기세 이상의 활약을 해주며 팀 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주포 박건우가 다소 부진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올 시즌 타선의 힘보다 마운드의 힘이 더 돋보이는 NC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 패디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KT의 좋지 않은 흐름과 NC 선발 패디의 최근 활약 등을 고려해 원정팀 N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입니다. 기아는 최근 우천 취소로 인해 4경기 연속 휴식을 취했고 원정팀 SSG는 직전 키움과의 3연전에서 3연승을 거두며 어느덧 5연승에 성공했고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좌완 투수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기아 선발 투수는 양현종, SSG 선발 투수는 김광현입니다. 8년 만에 성사된 동갑내기 두 선수의 맞대결이고 두 선수가 나란히 데뷔한 2007년 이래 6차례 맞대결을 펼쳤었고 각각 2승 2패씩을 거뒀을 정도로 팽팽한 승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아 양현종은 올 시즌 4경기 1승 0패, 평균 자책점 2.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현종이고 지난 시즌 SSG에게도 강했던 만큼 선발 투수로서 이닝 소화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선은 최근 류지혁과 고종욱 등이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왔고 베테랑 최영우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용병 소크라테스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연속 우천 취소가 있었던 기아하고 오히려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기아 선수들이 휴식 기간에도 경기력을 얼만큼 유지했느냐에 따라 이번 경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SSG 선발 투수 김광현은 올 시즌 5경기 2승 0패,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김광현이고 올 시즌 4월 1일 기아전에서 5이닝 동안 1자책점을 기록하며 이미 승리를 챙겼던 김광현입니다. 최근의 피칭 내용은 한참 좋을 때만큼은 아닌 모습이지만 그간 기아 상대로 보여줬던 모습을 고려하면 충분히 호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SSG 타선은 최근 리그 전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용병 에레디아가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며 3할 7푼 3리를 기록하고 있는 에레디아고 수비 및 주루 플레이도 준수한 만큼 어느덧 SSG의 핵심 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팀의 간판 타자 최정도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유격수 박성환과 팀의 주장 한유섬도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입니다. 기아는 4경기 연속 휴식을 취한 반면 SSG는 키움과의 3연전을 치르고 광주 원정을 떠나지만 키움과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하며 1위를 사수한 채 떠나는 광주 원정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8년 만에 성사된 양현종과 김광현의 선발 맞대결 인정과 최근 두 팀의 기세 등을 고려했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승 1패 올마킹으로
깔끔하게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하나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직전 KT전을 잡아내면서 3연승에 성공한 하나와 지난 롯데와의 3연전이 모두 우천 취소된 삼성이 만났습니다. 하나 선발 투수는 김민우입니다. 김민우는 올 시즌 6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등판하는 경기마다 3실점 이상씩 기록했던 김민우인데 직전 두산전 등판에서는 6이닝 동안 안타 1개만을 허용하며 자책점 없이 호투를 했고 시즌 첫 승을 챙겼습니다. 다만 두산전 볼넷 4개 포함 올 시즌 6경기 등판에서 총 18개의 볼넷을 허용한 김민우입니다. 이번 삼성전 역시 볼넷 허용을 줄이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김민우입니다. 하나 타선은 최근 3연승 구간 불을 뿜었습니다. 중심 타자 노시환과 최은성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특히 7번에서 9번으로 이어지는 하위 타선에서 이진영과 오선진, 유로결이 맹활약하면서 연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6연패를 할 당시에는 득점권 타율이 1할에 머물렀었는데 최근 연승 구간에서는 득점권 타율이 3할 6푼 4리에 달하면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 타선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하위 타선에서 활약해준다면 4연승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입니다. 원정팀 삼성의 선발 투수는 데이비드 뷰캐넌입니다. 뷰캐넌은 올 시즌 6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2.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최근 두 번의 등판에서는 11이닝 동안 자책점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삼성의 원년 에이스다운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 타선의 타격감이 올라와 있지만 뷰캐넌 역시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만큼 호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최근 에이스 피렐라의 타격감이 다시 올라왔고 구자욱과 강민호가 올 시즌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타자였던 이원석이 키움으로 떠난 점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팀의 젊은 자원들이 공백을 메우려고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김지찬의 타격감도 살아나면서 상대 내야를 흔들고 있고 주포 오재일 역시 최근 4경기에서 홈런 2개를 기록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린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직전 3경기가 모두 우천 취소됐었던 삼성인데 하나전을 앞두고 경기 감각을 얼만큼 유지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뉴욕 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는 직전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무려 17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신성 애쉬 크래프트가 1.2이닝 동안 8자책점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불펜 자원들이 대거 투입했던 경기였습니다. 하루 휴식을 취하고 매츠를 만나는 건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는 루크 위버입니다. 위버는 올 시즌 3경기 0승 2패, 평균 자책점 7.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의 등판에서 모두 4실점 이상씩 기록했고 최근 타격감이 좋지 않은 매치 타선일지라도 실점 없이 막아내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게임이 터지지 않는 선에서 얼만큼 이닝을 소화해주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신시내티는 TJ 프리들과 조나단 인디아가 나란히 홈런 3개 포함 타율 3할대를 기록하며 팀 타선을 이끌고 있고 스펜서 스티어 또한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주전 좌익수 제이크 프렐리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뉴욕 매츠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약체 디트로이트에게 3연패 스윕을 당하더니 직전 콜로라도와의 3연전은 홈에서 1승 2패를 거두며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매츠 타선인데 팀 내 유일한 3할 타자인 브랜든 니모만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제프 맥닐과 브렛 베이티가 간간히 활약해주고는 있지만 몸값과 이름값에 비해 화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매츠 타선입니다. 주포 피트 알론소 또한 7경기째 홈런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매츠 선발 투수는 맥스 슈어저입니다. 슈어저 또한 예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징계 복귀전이었던 5월 4일 디트로이트전에서 3.1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8개의 안타를 허용했고 6자책점을 기록하며 패전 투수가 됐었던 슈어저입니다. 올 시즌 5경기에 등판해서 평균 자책점 5.56을 기록하고 있는데 슈어저의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선발 투수와 팀 네임밸류로만 따지면 원정팀 매츠의 승리 쪽으로 접근하는 게 확률이 높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매츠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신시내티 쪽 이변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신시내티의 선발 루크 위버도 충분히 공략당할 만한 투수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원정팀 뉴욕 매치의 승리만을 추천드리고 이변을 대비하실 분들은 신시내티의 승리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를 짚어드리기에 앞서 두 팀의 핵심 타자들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필라델피아는 얼마 전 팀 타선의 에이스 브라이스 하퍼가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출전한 5경기에서 홈런 1개 포함 19타수 7안타, 타율 3할 6푼 8리를 기록하고 있는 하퍼입니다. 복귀하자마자 맹타를 휘두르며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토론토 타선의 에이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손목 통증으로 인해 최근 2경기에서 결장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33경기 132타수 42안타, 홈런 7개를 기록하며 팀 타선의 핵심을 맡고 있는 불개주입니다. 현재 출전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결장한다면 토론토에겐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팀의 선발 투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선발 투수는 에런 놀라,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알렉 마노아입니다. 이 두 투수는 지난 시즌 나란히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었는데 공교롭게도 올 시즌 비슷하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놀라는 올 시즌 7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이 4.64를 기록하고 있고 토론토 마노아는 평균 자책점 4.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패와 평균 자책점 모두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 두 투수인데 지난 시즌 보여줬던 고점을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팀 타선이 서로에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 만큼 놀라와 마노아는 어느 쪽이 더 우세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복귀한 하퍼를 필두로 한방이 있는 타자들이 즐비하고 원정팀 토론토는 에이스 불개주가 결장한다고 해도 역시나 해결 능력이 있는 타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승리만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로 보여집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최근 13경기에서 10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필라델피아전 패배 전까지 8연승을 질주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홈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는 찰리 모튼입니다. 모튼은 올 시즌 6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전성기가 지났음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제 몫은 해주고 있는 모튼입니다. 현재 보스턴 소속 타자들 중에서 알렉스 버두고가 모튼 상대로 2루타 2개 포함 7타수 4안타로 강했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보스턴 타선인데 모튼은 특히 버두고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애틀랜타 타선은 홈런 6개 포함 타율 3할 3푼 8리 팀 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가 팀 타선을 이끌고 있고 홈런 9개를 기록하고 있는 아지 알비스의 최근 타격감도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보스턴 타선을 상대로도 화력전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닉 피베타입니다. 피베타는 올 시즌 6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4.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등판에서 피홈런만 5개, 16자책점을 기록하며 상당히 좋지 않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피베타입니다. 하지만 이 4경기에서 2승을 챙겼을 정도로 팀 타선의 득점 지원을 많이 받은 피베타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애틀랜타 타선을 상대로 어느 정도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타선이 터질 때까지 버텨주는 게 피베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팀 타선에서는 올 시즌 보스턴에 입단한 일본인 타자 요시다 마사타카가 연일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요시다는 직전 필라델피아전에서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1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29경기 112타수 36안타, 홈런 6개에 타율 3할 2푼 1리를 기록하고 있는 요시다입니다.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최근 보스턴 상승세의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다뿐만 아니라 앞서 모튼에게 강했다고 말씀드렸던 알렉스 버두고와 라파엘 데버스, 제런 듀란 등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직전 필라델피아전에서 8연승이 끊겼지만 지금의 찰리 모튼이라면 보스턴 타선도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박빙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로얄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의 선발 투수는 조던 라이스,
원정팀 화이트삭스의 선발 투수는 루카스 지올리토입니다. 캔자스시티 라이스는 올 시즌 7경기 0승 5패, 평균 자책점 6.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올 시즌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아직 승리를 챙기지 못한 라이스고, 특히 7경기 모두 팀이 패배했을 정도로 피칭 내용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현재 화이트삭스에 소속되어 있는 타자 12명이 라이스 상대로 통산 118타수 37안타, 홈런 4개 포함 타율 3할 1푼 4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라이스에게 강했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화이트삭스 타선인 만큼 라이스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화이트삭스의 선발 투수는 루카스 지올리토입니다. 지올리토는 올 시즌 7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3.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보여준 피칭 내용에 비해 승운이 따라주지 않는 지올리토입니다. 직전 미네소타전 등판에서도 7이닝 동안 1자책점만을 허용하며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투구 내용이 괜찮은 지올리토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바로 캔자스시티 타선의 에이스 살바도르 페레즈에게 상당히 약했다는 점입니다. 페레즈는 통산 홈런 4개 포함 31타수 14안타, 타율 4할 1푼 9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지올리토에게 강했습니다. 지올리토는 페레즈와의 승부를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화이트삭스 타선은 야스마니 그랜달과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앤드류 베니텐디 등 팀의 중심 타자들이 타격감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최근 폼이 좋지 않은 캔자스시티 선발 조던 라이스를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화이트삭스 타선입니다. 시즌 초반 맹활약을 펼쳤던 주전 3루수 요한 몽카다의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에릭 라우어,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노아 신더가드입니다. 라우어는 올 시즌 6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4.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저스 소속 타자들을 상대로도 통산 116타수 27피안타, 5피 홈런, 타율 2할 3푼 3리의 성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라우어가 어느정도 버텨주고 불펜이 가동된다면 미러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최근 타선에서는 윌리엄 콘트레라스와 윌리 아다메스의 타격감이 좋고, 팀의 원년 주포 크리스티안 옐리치도 5월 타율이 3할대를 기록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저스 선발 신더가드가 최근 원정에서 특히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러키 타선도 신더가드를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LA 다저스 선발 신더가드는 올 시즌 6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6.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판한 모든 경기에서 자책점을 기록했고, 특히 원정에서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러키 소속 타자들에게는 나름 강했는데 통산 50타수 11피안타 1피 홈런만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피칭 내용이 좋지 못한 신더가드이기 때문에 얼마 전 연패를 끄는 미러키 타선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LA 다저스는 얼마 전 지구 라이벌 샌디에이고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었는데 3차전을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전에서 9회 초 무키 베츠가 극적인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연장 승부치기에서는 LA 다저스가 자랑하는 루키 제임스 아웃맨이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최근 주포 윌 스미스와 프레디 프리먼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무키 베츠 또한 5월달 타율이 3할이 넘어가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웃맨 같은 루키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여전히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저스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는 오타니 쇼헤이,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프람버 발데스입니다. 에인절스 선발 오타니는 올 시즌 7경기 4승 0패, 평균 자책점 2.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구위를 바탕으로 벌써 4승을 기록했고 7경기에서 삼진을 무려 59개를 잡아냈습니다. 다만 최근 2경기 등판에서 11이닝 동안 9자책점을 기록하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투타 겸업에서 오는 체력 부담이 확실히 있는 모습의 오타니입니다. 타선에서는 마이크 트라웃이 올 시즌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오타니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팀 내 타율 1위인 지오 우르셀라가 최근에도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경기 상대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 발데스에게 강했던 앤서니 랜던 또한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펜이 약한 에인절스인 만큼 오타니가 마운드에 있을 때 타선에서 충분한 득점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프람버 발데스입니다. 발데스는 올 시즌 7경기 2승 4패, 평균 자책점 2.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데스는 에인절스의 간판 원투펀치 오타니와 트라웃에게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타니는 발데스 상대로 통산 26타수 4안타, 타율 1할대를 기록하고 있고, 트라웃은 통산 12타수 1안타, 1할이 채 되지 않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인절스 앤서니 랜던에게는 상당히 약했던 발데스인데, 랜던은 발데스 상대로 통산 홈런 1개 포함 16타수 7안타, 타율 4할 3푼 8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랜던의 타격감이 좋은 만큼 랜던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발데스입니다. 휴스턴 타선은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전 타자인 호세 알투베와 마이클 브렌틀리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카일 터커와 마우리시오 듀본이 타선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해결사 요르단 알바레즈 역시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알투베와 브렌틀리의 합류까지 잘 버텨야 하는 휴스턴 타선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시애틀의 선발 투수는 조지 커비, 텍사스의 선발 투수는 앤드류 히니입니다. 시애틀 커비는 올 시즌 6경기 3승 2패, 평균 자책점 3.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특급 유망주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커비입니다. 텍사스 타자들에게도 통산 66타수 18피안타, 2피 홈런, 타율 2할 7푼 3리로 나쁘지 않은 승부를 했었습니다. 다만 최근 텍사스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만큼 커비도 어느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시애틀 타선은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제러드 켈닉이 최근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타이 프랜스가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진을 이어가던 팀의 간판타자 훌리오 로드리게즈가 지난 휴스턴전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도 호재가 되겠습니다. 텍사스 선발 앤드류 히니는 올 시즌 6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5.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등판에서 연이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애리조나전 등판에서는 4.2이닝 동안 홈런을 3개나 허용하면서 무너졌던 히니입니다. 시애틀 타자들과의 맞대결 성적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지만 현재 시애틀 팀 내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러드 켈닉에게 5타수 2안타를 허용했었고, 2안타가 모두 2루타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텍사스 타선은 에인절스 상대로 2연승을 거뒀던 두 경기에서 무려 26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팀 타율 리그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텍사스다운 공격력을 보여줬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다만 텍사스는 불펜이 불안한 팀인 만큼 이번 시애틀전도 타선의 화력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브랜든 팟,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헤수스 루자르도입니다. 애리조나 브랜든 팟은 얼마 전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루키 투수입니다. 2022년 트리플 A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잡아낸 팟은 빅리그 데뷔전이었던 5월 4일 텍사스전 4.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홈런 4개 포함 안타 9개를 허용했고 7자책점을 기록했으나 타선의 지원으로 패전은 면했습니다. 그야말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던 팟이고 이번 마이애미전이 자신의 메이저리그 2번째 등판이 되겠습니다. 이번 마이애미전 역시 어느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텍사스전처럼 타선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리조나 타선은 팀 타율 2할 6푼 9리로 리그 전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타자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선발 투수가 루키 투수인 점을 감안하면 투수전보다는 타격전 양상으로 경기를 끌고 가야 마이애미를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헤수스 루자르도입니다. 루자르도는 올 시즌 7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3.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애리조나 선발 팟보다는 안정감이 있는 투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좋은 애리조나 타선을 상대로 얼만큼 이닝을 버텨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올 시즌 타율 4할 2푼을 기록하며 현재 리그 전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루이스 아라에즈가 팀의 간판 타자입니다. 다만 아라에즈를 제외하면 팀 내에 3할 이상의 타자가 없는 마이애미고 확실히 공격력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선발이 갓 데뷔한 루키 투수인 점을 감안하면 마이애미 타선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타선의 화력은 홈팀 애리조나가 우세해 보이고 선발 투수는 원정팀 마이애미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로건 웹,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패트릭 코빈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웹은 올 시즌 7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3.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던 웹인데 최근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휴스턴전 등판에서는 실점 2이닝 동안 2자책점만을 허용하면서 시즌 2승째를 올렸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타선의 지원도 유독 못 받았던 웹인데 최근 샌프란시스코 타선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3승을 노려볼 만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타율 3할 4푼 6리를 기록하며 팀 내 타율 1위에 올라있는 타이로 에스트라다가 최근에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 나머지 타자들도 응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수를 내야 할 때 잘 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타선입니다. 다만 시즌 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주전 중견수 마이크 야스트렘스키가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패트릭 코빈입니다. 코빈은 올 시즌 7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점 5.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카고 컵스전 등판에서 7이닝 동안 2자책점만을 허용하며 시즌 베스트 피칭을 했지만 아쉽게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코빈은 통산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을 상대로 약했는데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은 코빈 상대로 통산 109타수 34안타 10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타선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코빈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리패 1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